자, 보시죠. 다음 이제 109쪽입니다. 109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B, C 어디에 지정하냐. 뭐 여기는 좀 그러니까 참으시자고요.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고요. 표시를 해야죠. 표시하는 걸로 만족해야죠. 109쪽에 네모 1번 두째 줄 다음에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정된 용도 지구 표시요. 용도 지구. 그러니까 용도 지구 표시하시고 109쪽이요. 109쪽에 네모 1번. 그러니까 넷째 줄 본문에 본문에 넷째 줄 동그라미 1번 지정된 용도 지구 표시요. 아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2절에 네모 1번이요. 제 2절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에 네모 1번 임의적 지정 그 세 줄 빼고요. 동그라미 1번 용도 지구요. 한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줄번요.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아무튼 어떻게 읽어볼까요? 이쪽에다 그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고도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 지구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도 지구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모두 다 예를 들어서 40m 이하로 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높이가 40m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40m 넘지 않게 짓습니다. 그거 좀 안 되는 건 괜찮죠. 그러면 고도지구고 40m 이하로 지어라. 그러면 40m 넘지 마라. 목적 이뤘죠? 됐죠?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단지라는 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걸 따로 붙일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이거 그러니까 직접 도면을 놓고 보기 전에는 쉽지 않아요. 토기명제 어딘가를 깔끔하게 하자.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러니까 도면을 내서 이대로 지어라라고 하는 건데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다고요. 40m 이하로 짓습니다. 이건 어려운가요? 이건 됐죠? 하나하나 뭐가 옳은지를 짚어가시자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는 40m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해서 건물을 40m 이하로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 이쪽이 큰 길가네요. 큰 길가에서 이쪽 큰 길가 쪽으로는 여기 건물은 바깥 모양도 이쁘게 하라. 라고 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40m 이하로 지어라. 에다가 큰 길가 쪽으로 건물은 바깥 모양도 이쁘게 해라. 좋아요? 나빠요? 이쁘게, 이렇게 하는, 이 노란색은 별로 안 이쁜 모양이군요. 아무튼요. 그래서요. 일부에만 지정을 해서, 일부에만 단지를 지정해서, 큰 길가 쪽으로 이쁘게 해라. 그것도 좋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고요? 일부에만 지정할 수도 있다고요.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예 그쪽만이 아니라, 어차피 그 동네 전부 다 건물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다들 이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정해졌다고 치죠. 그 동네 전부가 이뻐지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 겁니다. 그냥 내비둬도 별 지장 없고 그 다음에요. 깔끔하게 하면 좋고 그런 것들이 이쪽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하든 말든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는 뭐가 양이 많아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써져 있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중요한 초점이 전혀 아닌 거죠. 제도의 취지를 보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부터 7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부터 7번이요. 동그라미 2번부터 7번 묶어서 뭔데 묶고 나면은 좀 오른쪽에 쓰기는 쉽지 않네요. 아무튼 오른쪽이 좋긴 한데요. 새로 개발 쓰시고요. 다 새로 개발되는 곳들입니다. 동그라미 2번 끝에 도시개발구역, 3번 정비구역, 4번 택지개발지구, 5번 대조성 사업지구, 6번 산업단지, 7번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다 새로 개발되는 곳입니다. 새로 개발되는데 한 예로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흉측하게 만들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도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만 해도 어지간치 사람 살만한 도시가 시가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까지 얹어서 더 이쁘게 하면 더 좋은 동네가 되는 거죠. 더 이쁘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동그라미 8번에다가는요. 보전, 화살표, 개발 쓰시고요.
그러니까 보전에서 개발로 바뀌는 땅입니다. 동그라미 8번에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표시요. 그 네 가지는 초점이 아니고요. 에서 해제되는 표시요.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넘기지 마시고요. 109쪽 설명이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용도구역 개발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돼 있다가 이제 풀렸어요. 해제됐어요. 공원요. 어디 국립공원, 내 어느 언저리 땅, 아니면 한강 한강이 하지 않겠지만 어느 그 고수부지 공원 거기에서 풀렸어요. 풀렸으니까 그동안 보전으로 꽉 묶여 있다가 개발로 풀린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러저러한 개발을 할 거라고요. 엉망진창, 들쭉날쭉 이런저런 개발들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개발하자고 반상회에서 풀었어요? 관청에서 풀었어요? 관청에서 풀었죠. 해제한 게 관청입니다. 관청에서 알아서 이제 개발들 하세요 라고 풀었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알아서 개발하면 되고 거기에 얹어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소래포구는 뭐 상인분들에게는 큰 일입니다만 슬픈 일입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상가들이 있었는데 인천에 소래포구 얼마 전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해서 다시 복구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비 사업 중에 그러니까 6가지 중에 그러니까 네 번째 상가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 뜻을 모아서 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천재지변 그 밖에 긴급한 사태로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래포구에 가 보신 분도 있고 안 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소래포구를요 지금 불나기 직전 상태로만 불만 안 했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하는데 불나기 직전 상태로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 하나 있고요. 건물 뭐 한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좌판들 쫙 깔려 있고 그렇게 된 상태로만 돌려놔도 상인분들은 이것만도 다행인 거죠. 그래서 뭐 곧 꽃게철 돌아오니까 장사하실 수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상인분들은 요것만이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를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점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계속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전기 배선이나 아니면 뭐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워낙 복잡합니다. 소방시설은 갖춰져 있어요. 소방시설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전개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노점들이 딱 다 막고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를 그러니까 이쪽 건물은 놔둔다 하더라도 노점 있는 쪽만 조금 깔끔하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하는 김에 어차피 다 하자고요.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분들은 엄청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반발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점포 가게가 있잖아요. 점포 면적이 있는데 점포 면적이 있고 사람들 다니는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점포 안에서만 장사를 하냐고요. 통로에다가 이만큼 내놓은 거죠. 저쪽 건너편 통로도 이만큼 내놓은 거죠. 사람은 그래서 이러고 가야 된다고요. 맞은편 누구 하나가 봉지 하나만 들고 와도 서로 이러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통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새 만들어진 새 노량진 수산시장은 뭐냐면 이 통로 쪽은 아예 뭣도 못 내놓게 돼 있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상점 주인들은 반발하시는 거고 여기까지도 내가 장사하던 면적인데 내 장사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는 거기는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통로인데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거기까지 점유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공간도 좀 깔끔하게 만드니까 그것들 집어 넣으세요. 뭐 이런 갈등 차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래포구도 할 때요. 노량진 수산시장 같이 크게 하고 1층에 쫙 그러니까 사람들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가게들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 들어와서 식당 뭐 음식 드실 수 있는 식당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어떻게 해도 좋은 겁니다. 그냥 뭐 특별히 안 해도 좋은 거고요. 깔끔하게 하면 좋은 거고요. 그런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새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의 단위가 돼서 그렇게 가는 거고 대상 뜻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꽉 묶여 있었습니다. 풀려서 개인들 개발하는데 거기다가 이것저것 얹어서 깔끔하게 하면 더 좋은 거죠.
다음 쪽에요. 110쪽에 녹지지역에서 표시요. 녹지지역에서 그러니까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있는데요. 뭐 거기는 따로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녹지지역에서면 됐고요. 뭐 표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도움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4가지, 다음에 9가지가 있죠. 9가지가 뭐였냐면 지난주에 보신 게요. 그러니까 주상목록, 그러니까 기생보, 농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공로까지는 뭐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기생보는 관리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요. 뭐 이 구분은 뭐 시험 나온 것만 50번이라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콘크리트 3단. 그러니까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이 어디까지고요? 주상공까지는 콘크리트가 꽉 들어찬 땅이죠. 농자는 보전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자는 보전 땅이고, 그래서 농자, 생부, 농자 4가지는 보전 땅이죠. 가운데 있는 녹계는 그래도 조금 개발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가는 거니까 개발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 표시요.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 어느 땅바닥 땅이 꾸역꾸역 도시적으로 기어 들어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땅바닥이 그동안 용도지역이 뭐였는데, 관농자였는데 뭐로 바뀐다고요? 도시적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관농자 화살표 도, 관농자였는데 뭐로 바뀐다고요? 도시적으로 바뀌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농자에서 도시적으로 바뀌는 것도 무슨 쪽이에요?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개발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개발되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들 개발하시라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개발 안 하고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9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 표시요. 도시지역 내 뒤에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0번, 도시지역 내 표시요. 도시지역 내,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자는 거고요. 동그라미 11번,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개발되어 있는데 뭐 어느 곳은 간판 정비만 해도 깔끔해지는 경우 있죠. 뭐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도시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 간판들은 그러니까 뭐 어느 건물 보면 막 그냥 간판이 쫙 다 덮고 있잖아요. 근데 간판에 쓸 수 있는 글자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글씨체도 딱 2가지입니다. 색깔은 3가지 색깔 중에서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그치가 건물에서 뭔가 한 층을 다 쓰고 있든 한 층의 일부만 쓰고 있든 간판을 딱 정해진 글자로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놔도, 그리고 이렇게 입간판 건물 바깥에다 붙여서 세워놓는 거예요. 큰 바람 불면 날아가서 사람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싹 뜯어내게 했고요. 그것만 해도 시가지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간판만 깔끔하게 할 수도 있죠. 지금 9번, 10번, 11번은 그런 경우들인 겁니다. 됐고요. 초점 아니고. 다음 쪽에요. 111쪽에 네모 2번. 둘째 줄 지정해야 된다. 여기는 그냥 내비뒀다가는 사람 살 수가 없고 반드시 깔끔하게 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정 표시요. 정 미구역과 택 표시요. 택 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 표시요. 사업이 끝난 후 10년 표시요. 10년이 지난 지역. 동그라미 2번.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작은 1번. 시가우주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표시요. 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작은 2번. 녹지지역에서 표시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곳으로 30만 이상이 있는 거죠.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 네모 2번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그 끝에다가요. 지정 10년 X 쓰시고요. 그러니까 지정 후 10년 X.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0이죠. 정택이 40.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권
끝나고 몇 년요? 10년이라고요.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0이라고요. 정택이 G10 아니고요. 지정되고 10년이 아니라 사업 끝나고 10년입니다. 정비구역. 뭐 6가지 사업 중에 5가지 사업은 다 죽어.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지 10년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10년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면 뭐가 바뀌었어요? 광산이 바뀐 거죠. 택지개발지구요. 개론 택지 다르고 공법 택지 달라요. 개론은 뭔가 고상한 뜻이 있지만, 그러니까 공법 택지는 간단합니다. 그냥 주택이 들어서는 땅이 택지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집 만들겠다고 하고 10년요. 집이 들어서고 10년요. 집이 들어서고 10년이죠. 집이 들어서고 10년입니다. 10년이면 뭐가 바뀐다고요? 광산이 다 바뀌었죠. 10년 전 상태로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조건이 됐잖아요.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15년, 20년 삽도 못된 사업들 즐비해요.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놓고 지네들이 돈 없다고 취소한 사업도 즐비하고요. 지정하고 10년이 아니라 만들어져서 사람이 생활하기 시작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뭐 저쪽 경기도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분당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분당 있으시죠? 분당 신도시요? 분당 흔도시요? 흔도시요. 만드는 지 19년요. 거기서 어떻게 사람 산대요? 뭐가 있으니까요? 단지가 정해져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관리도 안 되고 있으면은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끔찍한 흔도시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관청에서 지정해서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처음 만들어질 때마다 빛과 번쩍 하잖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뭐 지금 이 상태 같이 빛과 번쩍 하겠어요? 생활에 어울리지 않고 우리 생활이 바뀌어갈 거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들 많겠죠. 그거 깔끔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들인데 여기 보전에서 풀리는 땅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덩어리가 얼마 이상이라고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축구장 30개 이상이면 거기다가 개인들이 울퉁불퉁 삐쭉 빼쭉 엉망진창 지으면은 그 동네 지나가는데도 멀미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보시죠. 네모 3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라고요. 도시적 외의적은 그러니까 관농자인 거죠. 관농자입니다. 도시적이 아닌 땅은 보전 땅이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완화를 먼저 보려면 또 이것을 뒤에 볼 수밖에 없고 뭐 내용을 아무튼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화에서 두 곱빼기 개발한다고요. 지네들이 보전하자고 정해놓고 거기다가 두 곱빼기 개발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개발을 하라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게 그러니까 용용용 입지 비계정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용도 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러니까 다음에요 입지 규제,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보고 계시는 중인데 그러면 용도 지역, 관농자, 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좀 저기에 써진 4가지, 9가지, 21가지, 9가지 주상공록, 개생보, 농자가 있죠. 9가지로 하면 주상공록, 먼저 그 정확하게 읽으면 뭐고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있죠.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먼저 이 뜻은 이해되시나요? 아까 보셨던 도관농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도관농자 중에서 그러니까 뭐요? 아무데나 눈 감고 여기 개발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그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개발을 하자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니까 주상공록은 빠지는 거죠. 주상공록이 아닌 곳 중에서 즉 개, 생보농자 중에서 그래도 개발 가능한 곳은 어딜까요? 계획관리지역이겠죠.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반괄호 1번 제목 표시하시면 반괄호 양괄호 1번이요. 네모 3번에 양괄호 1번 지정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 표시요.
계획관리지역이고 어찌고 저찌고 요건. 다음 쪽 보시죠. 일단 펴놓으시고요. 다음 쪽이요. 한번 보시자고요. 용도지구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아무튼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경미, 취재, 보시개, 빵 터지게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건 몰라요. 우리가 주관식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주관식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뭐가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앞글자만 보고 이름이 뭔지 떠올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는 관농자 중에서 뭐 한 땅을 찾아서 거꾸로 가는 것도 똑같은 거죠. 관농자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관농자에 있는 여러 가지 용도지구 중에서 그래도 개발 가능한 곳이 뭐냐면 개자나 발자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개자나 발자가 있는데요. 이 개자가 있는 게 뭐냐면 용도지구 중에서도 개발하자는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보는데 용도지구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개발 가능한 것이 뭐냐면 개발하자는 지구가 있다고요. 개발하자는 지구에다가는 두 곱빼기 개발하자는 걸 정할 수가 있다고요. 양괄호 2번 개발진흥지구 표시요. 개발진흥지구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계속요.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이 있는데요. 용도구역, 관농자 쪽에 있는 용도구역 중에서 그래도 개발 가능한 곳이 어딘가요? 용도구역, 4글자, 5글자. 용도구역,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가 용도구역이죠.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200층 세동이요. 세종시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요. 그건 이런 지구 단위하고는 급이 안 맞는 거죠. 훨씬 더 큰 급입니다. 다음에요. 양괄호 3번은 말은 어려워요. 말은 어려운데요. 뭐라고 할까요? 저 칠판 잠깐 보시죠. 잠깐 보시죠. 지금 이 책이 있습니다. 책의 중요한 글자가 2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책 껍데기가 2차 공인중개사 공법 이론서 그러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론서 하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 껍데기가 이 기본서든 이론서든 무슨 관계냐고요.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13쪽이요. 113쪽 제일 위에 2줄 어떤 문서가 있대요. 113쪽 제일 위에 양괄호 3번이요.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 껍데기가 4글자 뭐로 돼 있었냐면 용도지구라고 돼 있었어요. 그것을요. 내용은 그대로 놔둔 채로 껍데기만 첫째 줄 끝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6글자 표시하시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껍데기 두 글자를 더 붙이면서 바꿨어요. 껍데기가 4글자, 6글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칠판요. 용도지구 뭐 들라고 지정해요? 행위제한 하려고요. 행위제한 하려고 하는데 용도지구 이름을 없애는 대신에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한대요. 규제하는 내용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규제하는 내용은 똑같이 가는데 껍데기 이름만 4글자 용도지구에서 6글자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꿔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짚고 여기 네모 3번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생략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뜻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도관농자 중에서 도시적 외지역 관농자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개발하자고요. 용도 지역 중에서는 뭐 하자는 땅이 무슨 땅이 그래도 개발 가능한 땅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 개발 가능한 땅이고 그다음에 용도 지구 중에서는 이름에 뭐가 붙어있는 개발이 붙어있는 개발진흥지구가 그나마 개발 가능한 땅이고요. 용도구역,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등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곳에
찾아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셨고요. 다음 113쪽에 제3절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네모 1번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사항 중 3과 5 표시요. 3과 5를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시요.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거죠. 포함해야 된다. 나머지는 포함할 수 있다.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3과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래 박스 중에 동그라미 3번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하시고 5번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하시고 3과 5는 포함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기역 X, 니은 X. 동그라미 5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3과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3 기반시설 앞글자 뭐예요? 기반시설 네 글자의 앞글자가 뭐예요? 기. 동그라미 5번 건축물의 앞글자가 뭐고요? 건이죠. 7번 보시죠. 아까도 봤지만 뭐는 반드시 그러면은 네모 1번 제목 그 글자보다 두 배 더 크게 뭐예요? 기건 플러스 알파 쓰시고요. 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요?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당연한데, 그러니까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곧 당연해집니다. 자 보시죠. 아직 여기까지는 안 봤어요. 이게 뒤에 써져 있어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게 되면 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더 크게 짓게 된다고요. 용적률 2곱빼기. 건물이 커집니다. 건물이 더 커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을 갖춘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7번이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하고 도면에 정한 바에 따라 완화받을 수 있다고요. 도면에서 완화를 해줍니다. 도면에 정해진 대로 건축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건축하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죠. 기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됐고요. 동그라미 6번은 건축물의 배에 동그라미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배로 따로 해야지. 그러니까 기건의 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5번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칠판이요.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라 그냥 곧 아시게 돼요. 3번 듣고 5번 들으시면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열심히 내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 나시고 어느 자리에서 소리가 툭툭툭툭툭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외워서 소리 내는 거 말고 책을 보고 읽을 때 소리가 툭툭툭툭툭 튀어나오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게 아니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게 소리만 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내 거 곧 됩니다. 이것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그걸 소련말로 6글자 한대요. 그건 몰라도 돼요. 아무튼 건축물 바닥 땅바닥 4가지 9가지 21가지 뭐로 구분해 놨고요. 용도 지역이요. 대한민국 건축물 바닥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 이건 소리가 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워낙 중요한 거니까 이건 외워야 돼요. 대한민국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뭐요? 용도 지역 아십니다.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건 소리만 되는 거 안 되고요. 345쪽 다시요.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때마다 멈춰지면 안 돼요. 345쪽이요. 345쪽에 양괄호 3번 용도 변경 방구 1번 건축물의 용도 동그라미 1번 의 건축물 바닥의 용도란 건축물 바닥의 종류를 비슷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 바닥 한 개 층에도 여러 개의 용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바닥마다 용도와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거죠. 346쪽에 1번, 2번, 3번, 346에 1번, 2번 347쪽에 3번, 4번은 뭐고요?
용도인 거고요. 29가지 용도인 거고요. 다시 346쪽 위에 있는 1번 단독주택의 가나다라 4가지는 뭐고요? 종류인 거죠. 그렇게 해서 건축물 바닥 29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아시자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다시 앞쪽이요. 345쪽이요. 345쪽에 거기는 표시했잖아요. 양과 3번, 방과 1번,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소리가 나는 것과 안 나는 것의 차이가 커요. 그 다음에 29가지 용도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다시 오시고요. 책 113쪽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칠판 보시죠.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아십니다. 그걸 소련말로 뭐라고 한대요. 나중에 알게 돼요. 뚱뚱 날씬 높고 낮고 뭐 이것은 뭐 그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시게 되죠. 이런 주제들을 아는 것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그 도면에서 그러니까 도면 어떤 기반시설을 넣을지 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고 동그라미 6번은 격가지 사항이라고요.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됐습니다.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다음 쪽에요. 114쪽에 네모 2번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군계획 시설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줄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 시설 두 글자 표시요. 시설 꺽쇠 한 줄, 두 줄 내려와세요. 의, 처리공급 수용, 능력 표시요. 능력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 인구 등 개발 밀도 표시요.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시설 능력과 개발 밀도요. 내용 어려운 거 아닙니다. 7번 보시죠. 개발할 때 뭐가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시설이 기반시설,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책 114쪽이요. 그래서 개발하는 정도와 기반시설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를 같이 맞추라고요. 서로 조화를 이루라. 그런 얘기입니다. 양괄 2번 본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제일 윗사람 누구요? 국토부 장관이죠.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뭐 세부적인 기준 갖고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넘어가 박스 X 하시고요. 아예 X하고 가시죠.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요. 네모 3번 116쪽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 양괄호 1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당 각 법률 규정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표시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도면에서 여러 가지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고요.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에 기업권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니은번 건폐율 끝에 건폐율 디귿번 용적률 국토계획법에 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제나 이런 게 아니고요. 건축에 대한 사항을 완화해 준다고요. 건축 용도 제한을 완화해 줍니다. 아까 보셨듯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 2개 지을 수 있다. 2가지 용도 10가지 종류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용도와 종류라고 하는 단어가 살아있으면은 그 2가지 29가지 중에 2가지 종류 130가지가 중에 10가지 종류 그게 이제 떠오르시게 될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것을 완화한다는 거니까 더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니까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뚱뚱하게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건축법에 이러저러한 규정들을 완화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주차장법에 이러저러한 규정들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양괄호 2번요. 도시지역 내 표시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러저러한 규정의 완화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완화해 줍니다. 먼저요. 반괄호 1번 한 줄 두 줄 다음 쪽 와서요. 셋째 하는
다음 쪽 이제 첫째 줄부터 시작하죠. 첫째 줄부터 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분에 따라 검표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완화, 표시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박스에 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그야말로 그러니까 시험장에 꼭 갖고 오셨냐 확인하는 문제죠. 딱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갖고 왔냐고요? 모나미 갖고 왔냐고요? 모나미 안 갖고 왔으면 그냥 틀리는 거고요. 모나미 갖고 왔으면 5분의 1 맞추는 거고요. 근데 시험장 가실 정도가 되면은 모나미 굴리면 맞추는 확률 3분의 1은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닌 거 두세 개는 충분히 걷어내거든요. 거의 5분의 1 됩니다. 전혀 모르는 것도 지문 5개 중에서 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잡혀져요. 그거 놓고 모나미 굴리면 그러니까 반절은 맞춥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쭉 넘어가시고요.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19쪽이요. 119쪽에 반괄호 10번 보시죠. 반괄호 10번. 그러니까 검표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 0,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규정에서 완화하여 적용되는 검표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검표율의 150% 몇이요? 검표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몇이요?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검표율을 150%로 주는 건 아니죠. 땅에 건물이 얼마만큼 덮냐? 150%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검표율 자체가 몇 퍼센트이잖아요. 퍼센트에 퍼센트니까 두째 줄 검표율의 150% 아래에다가 1.5배 쓰시고요. 1.5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적률 200% 지금 어딘지 놓치셨나요? 놓친 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손 들고 물어보세요. 괜히 그것 때문에 아까운 시간 보내지 말고요. 다시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119쪽에 반괄호 10번에 두째 줄인데요. 두째 줄 끝에요. 150%에다가 1.5배, 200%에다가 숫자 2배 쓰시고요. 거기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걸 얘기합니다. 양괄호 3번이요. 그래서 양괄호 3번, 예, 보고 가시죠. 양괄호 3번 도시지역 외 표시요. 도시지역 외 반괄호 1번.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역에 적용되는 검표율의 150% 표시요. 검표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표시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검표율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검표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고요. 5층 지을 수 있는 곳에 10층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반괄호 2번 X 하시고. 네모 4번이요. 여기는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 나와야 되는데 3년 안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냥 이 그림으로 또 그림을 찾아가실 필요는 없고 책에다 표시할 거니까요. 단지를 정했으면 몇 년 안에 도면 나오라고요? 3년 안에 나오라고요. 거치는데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거치는데 몇 년이면 된다고요? 3년이면 된다. 3년을 잡아주는 거죠. 말은 복잡해요. 복잡한 말, 3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양괄호 1번 본문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표시요. 구역, 단지,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3년, 표시요.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표시요. 계획. 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몇이요?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진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사선 긋고요. 뒷문장 관계없습니다. 그래서요. 단지 지정했으면 몇 년 안에 도면이 나오라고요? 3년 안에 도면이 나오라고요. 그런 얘기고 그걸 글자로 읽으려면 아이고 꾸역꾸역 하면서 복잡합니다. 다음에 양괄호 2번이요. 본문 지구단위계획인데요. 본문 시작하는 지구단위계획 표시하시고요. 지구단위계획 괄호에 있는 주민이 입안을 제한 표시요. 입안을 제한하는 것에 안정한다. 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5년 이내 표시요. 5년 이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표시요.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몇이요? 효력을 잃는다. 7번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입안 제한, 민원, 으짜짜짜 뭐는 제한할 수 있어요? 기지개는 제한할 수 있죠. 기지개를 제한합니다. 뭐 하려고요? 두고빼기 지으려고요. 두고빼기 지으려고 제한을 했습니다. 그럼 관청에서 그 제한을 받아준 이유는 그러니까 땅 장사만 하라고요? 그 동네를 이쁘게 깔끔하게 건축하라고요? 깔끔하게 건축하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깔끔하게 건축하지는 않고 땅 장사만 해서 땅만 팔아먹고 도망가고 있다고요. 이놈 사서 팔아먹고 또 산 놈 또 팔아 또 돈 얹어서 팔아먹고 두고 5층 지을 수 있는 땅, 10층 지을 수 있는 땅 비슷한 자리에 있지만 땅값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죠. 근데 건축은 안 하고 10층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도면 붙이는 거 얹어서 땅만 팔아먹고 땅 장사만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아니면 그거 없애버린다고요. 몇 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요.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없애버린다는 거죠. 양구할 3번 실효됐으면 고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양구할 4번요. 7번 보시죠. 이 제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단지를 지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뒤에다 숨겨놓죠. 동그라미들 하는지 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몇이요? 건축 또는 용도 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몇이요?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뒷문장 빼고요. 해당 단지에서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하려면 도면대로 해야 된다. 단지를 지나고 도면을 내면 됐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7번 보시죠. 이 노란색 네 가지요.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지금 앞에 입지규제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뒤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요것만 지켜.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다 하고 계속 우리나라 땅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계속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제도들이 계속 새로 생기고 있고 시험에도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단어예요. 네 단어를 한 이어서 연결해서 읽어가시자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해줍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 제도인 거죠. 네, 보셨고요. 잠깐 쉬고 아무튼 이쪽은 다른 것들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으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